이 이야기는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569명 발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었습니다. 제주를 포함한 17개 시도 전체에서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합니다. 이러한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1000명까지 늘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이틀 연속 500명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3차 대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대우 교수님, 네. 정세균 총리가요 오늘 최근 2주간 주말을 지내고 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 이 3차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계도 높이고 했으니까 단계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게 다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 매우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고 겨울 요인, 즉 실내 생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긴 겨울을 놓고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16일에 방역당국에서는 2에서 4주 후에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역당국은 이와 다른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환자 발생 규모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적 예측 결과 12월 초까지는 1일 400에서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지난 16일 정은경 청장의 예측보다 확산세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방역망이 좀 감염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조금 싱크에서 보신 것처럼 400명 말씀하실 때 제가 방송에서 600에서 1000명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 청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확진자 수가 너무 빨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가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젊은 층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가 곳곳에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우려하는 것처럼 상당한 확진자 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단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전 국민이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으면은 방역 당국은 단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3차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 이 일산 공간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참 우려가 큽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이 평범한 일상 공간이 얼마나 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지를 좀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사실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가 에어로빅 학원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잖아요. 왜 이렇게 감염이 취약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위험한 곳이 3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대규모의 바이러스를 실내 공간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내 공간이 일단 공기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숨가쁘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흡입을 하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죠. 또 고강도의 에어로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운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들어갈 때는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가능하지만
운동을 하는 전 기간의 시간에 걸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강도의 운동을 하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에어로빅 실내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지하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환기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바이러스 확산이 제일 쉬운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우나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도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우리가 흔히 알기로 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나 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실내이고요. 실제로 바이러스가 물에 담긴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의 온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 확산이 되는 것은 여전히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우나를 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우나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딘지 이상하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공간에서의 전파가 있을 수 있거든요. 헤어드라이기를 공유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수건이나 그 이외의 어떤 집기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산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고 마스크를 계속 끼기 어렵고 직간접으로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우나에서도 충분히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예로서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의 확산이 이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대중교통인 것 같아요. 사실 버스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 수 있죠.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좀 열기가 좀 곤란하고, 지하철은 원천적으로 열 수가 없고, 버스나 지하철은 괜찮을까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마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마스크만, 그러니까 특스크나 잘못된 형태의 마스크 착용이 아니라 예.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보셨죠? 택시 안에서 1시간을 같이 있었는데도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신 분은 감염이 안 됐잖아요. 네, 네. 이런 예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올바른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마스크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보호수단이다. 이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의 사례를 보면요. 같은 사무실을 쓰는 이 직원들, 감염이 한 20명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근무 시간 등의 뒤에 저녁 식사 모임을 하고 앞서서는 또 단합대회도 했다. 이런 모습 그것이 알려져서 지금 좀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마스크 착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감염이 되거든요. 그 몇 가지를 들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에어로빅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무원분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확진자가 있으면은 감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인사혁신처 같은 데서 얘기하기를 공직계에 계신 공무원들은 일단 이 연말에 모이지 말아라. 그리고 모여서 감염 확산이 되면은 책임도 묻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경우라도 지금 연말의 모임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녁 모임 하지 말라는 거는 꼭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회사도 그렇습니다. 같은 거죠? 예. 또 경남 진주시에서는 또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다가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저도 사실은 이 감염자의 동선 노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구체적인 브리핑을 안 하고 이 앞에 계신 분 좀 뒤로 물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가격리 들어가십니까? 오늘 동선 노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받고. 아니 지금 저 상황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인 시장이
브리핑을 한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다면서 브리핑을 한다. 그럼 굉장히 좀 위험에 노출을 시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얘기도 본인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다른 분이 브리핑 형태로 오늘의 브리핑은 이런 이유로 다른 분이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본인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오늘의 브리핑을 못하고 이동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첫째, 교육이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수칙을 안 지키고 있으면서 이런 분들이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브리핑을 하고 누군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지시를 한다. 이게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옆에 있던 통역사들이 취재진들 참 어떻게 보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걸 수도 있는데 다행히 뭐 일단 진주시장은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는 합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천 해양경찰관이 동선을 숨겼다가 또 방역에 공백을 빚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본 예가 있죠.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네. 자기의 동선을 숨기고 거짓말. 직업을 숨김으로써 대규모 확산을 만들어서 인천이 굉장히 크게 곤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설대호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